혹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수백, 수천 마디의 대화를 매일같이 나눕니다. 때로는 어색한 침묵이 견디기 힘들어서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늘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 혹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무리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지 않고 말을 쏟아낸 날일수록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려드는 감정은 충만함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무심코 뱉어낸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며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킵니다. 관계 속에서 오가는 말들이 많아질수록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서로를 향한 서운함은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주변을 아주 가만히 그리고 주의 깊게 둘러보면 참으로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말수가 적고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인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항상 그 주변을 맴돌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찾게 되며 늘 곁에 좋은 인연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고 안달하지도 않고 자신의 화려한 경험이나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타인을 가르치려 들지도 않습니다. 남의 흉을 보는 자리에서는 입을 굳게 닫고 시끌벅적한 농담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그저 잔잔한 눈빛으로 경청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 모두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조용한 사람의 입술만 바라보고 그의 단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특별한 비밀을 가슴속에 품고 있기에 말을 아끼고도 이토록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거칠애와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의 민낯을 가장 날카롭게 파헤쳤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깊고 묵직한 지혜를 빌려 말수가 없어도 곁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지혜로운 이들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아주 세밀하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볼 세 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조심스럽고도 다정한 태도입니다. 둘째, 소란스러운 외부 세계에 흔들리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단단한 내면을 가꾸어내는 경이로운 힘입니다. 셋째, 자신이 내뱉는 말의 무거운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오직 정제된 진심만을 타인에게 전하려는 굳건한 책임감입니다. 이 심오한 철학적 사유의 바다로 본격적으로 헤엄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아주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 하나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고즈넉한 마을의 귀퉁이에 매일 저녁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루의 피로를 푸는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늘 2명의 단골 손님이 지정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소문을 꿰뚫고 있으며 쉬지 않고 화려한 언변을 뽐내는 중년의 상인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구석자리에서 묵묵히 식사를 하며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새롭고 자극적인 소식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상인의 테이블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상인은 사람들의 관심에 한껏 고무되어 자신의 사업 성공담부터 다른 사람들의 은밀한 가정사까지 거침없이 떠벌렸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식당의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변질되어 상처를 입거나 상인의 끊임없는 자랑에 지쳐버린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났고 결국 상인의 테이블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텅 비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고
누군가 울먹이며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면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밀어주던 노인의 곁에는 진정한 위로와 평온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매일 밤 끊이지 않고 모여들었습니다. 노인은 어떤 훌륭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100마디의 요란한 조언보다 노인의 그 깊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훨씬 더 크고 단단한 삶의 위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일화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징한 진실 하나를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고 끌어당기는 궁극적인 힘은 입 밖으로 쏟아지는 화려하고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상대방을 향한 고요한 존중과 여백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차갑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철학적 통찰을 통해 이 세 가지 원칙의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숨겨진 삶의 지혜를 하나하나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친밀함 혹은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타인의 삶에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무례하게 개입하려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반드시 한 명쯤은 존재할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나 가족들이 모인 명절 식탁에서 유난히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최근의 직장 문제나 인간관계에 대한 사소한 고민을 털어놓기가 무섭게 마치 자신이 전지전능한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대화의 주도권을 낚아챕니다.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아주 단편적인 경험을 유일한 정답인 양 포장하며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맞받아쳤어야지. 내 말대로만 하면 다 해결돼. 라며 끊임없이 일방적인 조언을 융단폭격처럼 쏟아냅니다. 물론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일말의 선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요란한 조언을 억지로 견뎌내야 하는 듣는 사람의 마음은 위로를 받기는커녕 돌덩이를 얹은 듯 점점 더 무겁고 답답해질 뿐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다음번 모임에서는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철저히 감추게 되고 서서히 그 말 많은 지인을 멀리하며 관계의 단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대화나 교감이 아닙니다. 그저 타인의 고통을 지렛대 삼아 자신이 얼마나 현명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는 아주 교묘하고 얄팍한 우월감의 표출이자 타인의 연약한 영혼에 대한 무자비한 침략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말수가 적지만 곁에 늘 사람이 머무는 이들의 행동 방식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그립니다. 그들은 누군가 붉어진 눈시울로 힘겨운 일상을 고백할 때 섣부른 해결책이나 가벼운 동정의 말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침묵해야 할 순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상대방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가만히 마주보며 오직 진심을 다해 그 사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흡수해줍니다. 위대한 사상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 유명한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빗대어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몹시 추운 겨울날, 들판을 헤매던 고슴도치 무리는 얼어 죽지 않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바싹 다가갑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는 순간 그들 각자의 몸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의 연약한 피부를 찌르게 되고 결국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면 지독한 추위와 외로움에 떨게 되고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 이 참담한 비극 속에서 고슴도치들은 수없이 다가가고 멀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온기를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는 아주 절묘하고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 역시 이 가여운 고슴도치들의 생존 방식과 한치의 어긋남 없이 완전히 똑같다고 통찰했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 지독한 존재론적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에게 위안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갑니다. 그러나 친해졌다는 착각 속에서 서로의 거리를 무리하게 좁히는 순간 우리는 입술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말이라는 보이지 않는 뾰족한 가시를 세워 상대방의 가장 연약한 마음의 살갗을 무참히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충고, 평가, 비교, 비난이라는 이름표를 단 이 날카로운 언어의 가시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치명적인 독을 품고 상대방의 숨통을 조입니다. 하지만 말수가 적고 신중한 사람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지를 본능적으로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고슴도치들입니다. 그들은 섣부른 조언이나 함부로 내리는 평가가 상대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흔을 남기는지 잘 알고 있기에 결코 타인의 경계를 함부로 허물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이라는 견고하고 안락한 안전거리, 즉 보호막을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핥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창조해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내면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인이 결코 함부로 다가갈 수 없고 또 다가가서도 안 되는 절대적으로 고독한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하나씩 가슴속에 지니고 있다. 이 성은 개인의 고유한 경험, 눈물, 신념, 그리고 철학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너무나도 신성하고 연약한 사적인 영토입니다.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뽐내기 위해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들은 이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남의 성문을 요란하게 두드리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언어로 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쳐들어가려 안달을 냅니다. 그들은 자신이 상대방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상대의 존엄성을 짓밟는 교만하고 무례한 태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곁에 사람이 남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진실한 인복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타인의 성벽 앞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예의를 갖추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성을 함부로 공격하거나 해체하려 들지 않는 것, 즉 그 조심스럽고도 예의 바른 다정한 거리두기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 위대한 원칙을 일상적인 삶 속에 적용하고 싶다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의식적으로 혀의 움직임을 멈추는 연습을 치열하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눈앞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자신의 고통이나 고민을 꺼내놓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그럴싸한 해결책이나 과거의 낡은 무용담을 즉시 밖으로 뱉어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폭발적인 충동을 단 10초만이라도 꾹 억눌러 보십시오.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불필요한 말들을 침과 함께 깊이 삼켜버리십시오. 그리고 그저 상대방의 떨리는 입술과 눈동자를 고요히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만들어낸 그 10초간의 짧은 침묵과 따뜻한 여백은 어떤 화려한 미사역으로 치장된 1000마디, 10,000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푹신한 위로의 품이 되어 상대방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뜯어 고치려 들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목마르게 찾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조차 평가에 잣대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수용하고 안아주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 고귀한 여백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 겸손한 태도야말로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끌어당겨 인복을 부르는 첫 번째이자 가장 훌륭한 비밀 열쇠인 것입니다. 둘째, 소란스러운 외부 세계에 흔들리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단단한 내면을 가꾸어내는 경이로운 힘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소란스러운 메가폰을 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야만 한다고 집요하게 강요합니다. 손바닥만 한 화면 속에서는 하루 종일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타인들이 어디서 어떤 화려한 음식을 먹었는지, 누구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가 쉴 새 없이 전시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폭력 속에서 타인의 삶과 내 삶을 강박적으로 비교하며 단 한순간도 완벽한 고요와 평화 속에 머물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무리해서 뒤처질까봐 혹은 세상의 흐름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며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원치 않는 모임에 억지로 참석하고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과 무의미한 웃음을 교환하며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극도로 피로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도 마치 깊은 산속의 거대한 바위처럼 결코 주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아주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타인이 내뱉는 가벼운 칭찬이나 날 선 비판에 결코 일희일비하며 감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직장 휴게실이나 지인들의 모임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무참히 깎아내리는 뒷담화의 늪 속에서 그들은 결단코 그 진흙탕 싸움에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누군가 동의를 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아도 그들은 그저 옅은 미소만을 지을 뿐 남을 베는 칼날 같은 말들에 힘을 보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무리해서 혼자 튀거나 소외될 것이 두려워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남의 흉을 보며 맞장구를 치는 평범하고 나약한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토록 혼란스러운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자신만의 꼿꼿한 중심을 유지하며 초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들의 내면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세상의 어떤 폭풍우도 결코 뽑아낼 수 없는 아주 깊고 단단한 자아의 뿌리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적 저서들을 통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진정한 자산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적인 부나 타인의 알량한 인정 따위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낸 풍요로운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너무나도 예리하고 섬뜩한 통찰을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내면이 텅 비어있고 빈곤한 자일수록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시끄러운 소음을 끌어들여 그 참을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발버둥친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얄팍한 삶의 방식을 정통으로 찌르는 참으로 뼈를 때리다 못해 부수어버리는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고독 속에서 사유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못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탱해줄 확고하고 뚜렷한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홀로 남겨지는 순간 엄습하는 존재의 가벼움과 불안감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 무리를 짓고 의미 없는 쾌락을 좇으며 누군가와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누어야만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있음을 겨우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을 사형선고처럼 두려워하며 자신의 공허함을 덮어버리기 위해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고 허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이런 철저히 외부 지향적이고 타인 의존적인 삶의 방식은 밑바닥이 완전히 깨져버린 독에 아무리 맑은 물을 쏟아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헛된 노동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파티에서 수십 명의 사람과 어울리고 아무리 많은 말을 공기 중에 흩뿌려도 불이 꺼지고 홀로 남겨진 방 안으로 돌아섰을 때 그들을 덮치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짙은 칠흑 같은 외로움과 절망적인 공허함뿐입니다.
반면에 남다른 인복을 자랑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말수적은 사람들은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주는 진정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 시간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발적으로 깊은 고독의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조용히 책의 갈피를 넘기며 과거의 지혜로운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고 끝없는 사색을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하며 자신의 찌질하고 나약한 감정들마저도 눈을 돌리지 않고 가만히 직시하고 보듬어 안습니다. 이 치열하고도 고요한 고독의 훈련을 통해 그들은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유행이라는 외부의 거센 폭풍 후에도 결코 가지가 꺾이지 않는 강인하고 튼튼한 영혼의 근육을 조용히 길러냅니다. 자신의 내면 우물이 이토록 맑고 풍요로운 생명수로 가득 찬 사람은 타인이 던져주는 알량한 인정이나 칭찬의 부스러기에 결코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굳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화려한 가면을 쓰거나 과장된 말들로 자신을 포장하여 타인의 호감을 구걸할 필요성을 단 1%도 느끼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이미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충만한 우주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인지라 본능적으로 상대를 마주하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이 텅 비어 결핍으로 가득 찬 상태인지 아니면 고요하게 꽉 차올라 충만한 상태인지를 기가 막히게 구별해냅니다. 늘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강박적으로 갈구하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불안한 눈빛으로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사람 곁에 잠시만 머물러 보십시오. 그들이 내뿜는 그 초조하고 결핍된 에너지는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 사람들의 진을 빼놓고 우리마저도 금세 피로감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조용히 피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잡고 자리를 지키며 침묵이라는 튼튼한 갑옷을 입고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뿜어내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바위처럼 안정된 에너지의 자석처럼 강렬하게 이끌리며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편안함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곁에 있으면 나 역시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을 열지 않고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곁에 머물게 하는 말 없는 사람들의 강력하고도 마법 같은 인력의 진짜 정체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에서 지성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깊은 정신의 귀족일수록 필연적으로 고독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고 통찰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들과 섞여서 벌이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사교 활동은 인간의 수준을 가장 평범하고 속물적인 상태로 끌어내리지만 오직 완벽한 고독의 시간만이 인간이 온갖 가식과 허울을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하고 본래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십시오. 세상을 뒤흔든 모든 위대한 사상, 영혼을 울리는 불멸의 예술작품, 그리고 인간성을 구원하는 깊은 종교적 통찰은 수십 명이 모여서 와인 잔을 부딪히며 떠드는 소란스러운 대화의 장에서 결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위대한 유산들은 오직 단 한 명의 인간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여 피를 토하듯 쌓아낸 그 깊고 고요하며 철저하게 단절된 자기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만 잉태되고 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속도를 거스르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말을 아끼는 시간, 그리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침묵 속에 머무는 그 고독한 시간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버려지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덕지덕지 들러붙은 세상의 더러운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걸러내고 정화시키며 내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명한 시야를 회복하게 해주는 아주 성스럽고
필수적인 영혼의 재건축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아주 날카롭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철저하게 혼자 남겨졌을 때 내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주변에 아무도 없고 스마트폰의 액정마저 꺼져버린 그 완벽한 정적의 순간을 마치 숨이 막히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도망치려 하지는 않는가? TV의 백색 소음이나 유튜브에 자극적인 영상이 없으면 단 1시간도 온전한 정신으로 견디기 힘든 상태는 아닌가? 만약 여러분의 내면에서 조금이라도 찔리는 목소리로 그렇다라는 대답이 들려온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의 우물이 바싹 말라버렸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정신적 척추가 아직 충분히 단단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절박하고 위험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남은 인생 동안 정말로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진정한 인복을 넉넉하게 누리고 싶다면 역설적이고 가혹하게 들릴지라도 지금 당장 타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며 관계를 갈구하는 그 모든 비참한 행위들을 즉시 멈춰야만 합니다. 어떻게든 혼자 남겨지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관계의 그물을 짜려 헛된 에너지를 소모하고 속물적인 무리에서 도태되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원치 않는 말을 내뱉는 대신 모든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 당신 자신의 텅 빈 내면을 비옥하게 갈고 닦는 그 숭고한 작업에 모든 생명력을 집중하십시오. 거창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10분, 아니 5분이라도 감지덕지합니다. 당신을 외부 세계와 연결짓는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그저 조용히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멍하니 바라보거나 조용히 방바닥에 앉아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이 들려오는 그 완벽하고 절대적인 침묵의 공간 속으로 당신 자신을 밀어 넣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낯선 고요함이 당신의 피부를 찌를 듯이 어색하고 마주하기 싫은 불안감과 잡념들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당신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관문의 불안감을 비겁하게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마주하여 견뎌낼 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의 소음에 파묻혀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작지만 가장 진실한 당신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일 수도 있고 지쳐 쓰러진 짐승의 신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가장 깊숙한 밑바닥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억울한 분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삼켜야 했던 처절한 슬픔, 그리고 당신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순수한 기쁨과 열망의 불씨까지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침묵이라는 안전한 피난처 속에서 가장 못나고 상처받은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화해하며 진정으로 친해진 사람은 그 어떤 위압적인 타인 앞이나 화려한 무대 위에 선다고 할지라도 굳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과장하거나 억지로 증명해 보이려 애쓰는 초라한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도 이미 완벽하게 충분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억지스러움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자연스럽고 넉넉한 여유,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그 기품 있는 태도가 타인의 눈에는 그 어떤 향수나 명품 옷보다도 훨씬 더 매혹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어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결핍으로 고통받는 타인들마저도 아무런 조건 없이 진정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뼈를 깎는 고독의 밤을 묵묵히 견뎌내어 자신의 고독을 완벽하게 즐길 줄 아는 수준에 이른 사람만이 타인이 안고 있는 그 지독한 외로움의 무게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침묵 속에서
용광로처럼 달구어낸 깊고 단단한 내면의 숭고한 힘이야말로 누구라도 곁에 다가가 조용히 기대어 머물고 싶은 사람.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평생토록 곁을 지켜주는 훌륭한 인연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람만이 가진 가장 확실하고도 위대한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내뱉는 말의 무거운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오직 정제된 진심만을 타인에게 전하려는 굳건한 책임감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의 입술을 떠나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순간 그 어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결코 주워 담거나 취소할 수 없는 아주 무섭고도 치명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단순하면서도 섬뜩한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지갑 속의 종이 영수증을 마구 버리듯이 너무나도 가볍고 쉽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의 삶에 대해 오만하게 평가를 내리며 결국에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수많은 말들을 허공을 향해 무책임하게 흩뿌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이런 부류의 사람으로 인해 깊은 피로감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조만간 내가 밥 한 번 크게 살게. 언제 날 잡아서 술이나 한잔하자. 라고 입버릇처럼 습관적인 인사말을 던지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는 가벼운 지인들. 혹은 자신은 단 한 줌의 먼지도 없는 성인군자인 양. 그 자리에 없는 동료나 친구를 아주 쉽게 도마 위에 올리고는 낄낄거리며 비난의 칼날을 휘두르는 위선적인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뱉어내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말들은 처음 들을 때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솔깃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가 지속되고 시간이 켜켜이 쌓일수록 우리는 결국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에서도 한 톨의 무게감이나 작은 신뢰조차 발견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그 양이 통제할 수 없이 많아질수록 그 말의 홍수 속에는 필연적으로 진실을 가리는 거짓, 사실을 부풀리는 과장, 그리고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썩은 감정의 불필요한 배설물이 역겹게 섞여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언어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타인들의 굳건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늘 인복의 중심에 서 있는 말수가 적고 신중한 사람들의 언어 생활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치 맑은 물이 흐르는 깊은 계곡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목에 핏대를 세우는 치열한 회의 시간이나 술잔이 오가며 온갖 잡동사니 같은 말들이 날아다니는 친구들과의 소란스러운 모임 자리에서 내내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을 잃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려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들은 비로소 닫혀있던 입술을 열고 상황의 전곡을 찌르는 묵직한 한마디를 조용히 공간 속에 내려놓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세상으로 나온 말은 화려한 수사학으로 치장되어 있지도 않고 때로는 촌스럽고 투박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떠한 불순물이나 계산적인 거짓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순수한 진심이 담겨 있기에 가벼운 말들로 멍들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깊고 진하게 울리며 상황을 단숨에 정리해버립니다. 이러한 언어의 본질에 대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아주 흥미롭고 철학적인 비유를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돈의 가치에 비유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조언을 던졌습니다. 그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가치가 없는 구리동전들은 부피만 크고 무거우며 조금만 부딪혀도 짤랑거리며 듣기 싫은 요란한 소리만 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금화는 그 크기가 아주 작고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며 거대한 가치를 증명한다고 통찰했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역시 이 동전과 금화의 차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
늘어놓는 의미 없는 수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비겁한 핑계, 그리고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는 변명으로 가득 찬 말들은 그저 귀를 따갑게 만드는 요란하고 텅 빈 깡통 같은 동전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가슴속에 깊은 침묵이라는 용광로에서 뜨겁게 정제되고 또 정제되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온 진심 어린 한마디는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고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움직일 수 있는 값비싸고 빛나는 금화와 같습니다. 진정으로 말이 적은 사람들은 바보라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가진 언어라는 자산이 얼마나 고귀한 금화와 같은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아주 지혜롭고 부유한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언어가 함부로 남발되어 그 가치가 길바닥의 껌딱지처럼 폭락하지 않도록 지독할 정도로 말을 아끼고 또 아끼며 인내합니다. 그렇게 입술 끝에서 수백 번을 맴돌다 아껴둔 진실의 말은 타인의 삶에 개입해야 하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벼락처럼 놀라운 파괴력과 치유의 기적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억장이 무너지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인터넷에서 쉽게 복사해온 듯한 판에 박힌 100마디의 위로의 말이나 종교적인 설교는 그 사람의 귀에 전혀 가닿지 않고 튕겨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평소 말을 아끼던 조용한 그 사람이 다가와 무거운 어깨를 툭 치며 낮고 조용하게 건네는 힘내. 내가 언제나 여기서 널 지켜보고 있잖아. 라는 짧고 투박한 한마디가 산산조각이 나서 무너져 내린 상대방의 마음을 밑바닥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구원의 밧줄이 되는 기적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또한 말의 본질적인 무게를 뼛속 깊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타인의 피 흘리는 상처나 은밀한 비밀을 가벼운 술안주 거리로 삼아 다른 곳으로 옮기며 퍼나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약점이나 치명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 피 묻은 이야기는 결코 새어나가는 법 없이 오직 그들의 깊은 침묵이라는 금고 속에서 영원하고도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입을 믿고 비밀을 발설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섬뜩할 만큼 차가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비밀을 절대 남에게 발설하지 마라. 당신 자신조차 끝내 입을 다물고 지키지 못해 터져나온 그 비밀을 나와 아무런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타인이 끝까지 침묵으로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기적을 바라는 짓이다. 그의 이 냉혹한 말처럼 인간의 본성 밑바닥에는 타인의 약점이나 비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자신의 입 밖으로 내어 주목받고 싶어하는 치명적이고도 추악한 유혹이 강렬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계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들 때문에 파탄나고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말수가 적고 내면의 수양이 깊은 사람들은 자신의 혀를 통제하여 이 달콤하고도 악마적인 유혹을 단호하게 베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영혼의 자제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강철 같은 자제력은 상대방의 마음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무한한 신뢰의 성벽을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는 것 같고 이 거친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극한의 고립감 속에서 나의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밑바닥까지 낱낱이 보여주어도 나를 경멸하지 않고 결코 남들의 입방아에 내 이야기를 오르내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단 한 사람. 내 인생에 그 바위처럼 든든한 단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경이로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비정하고 험난한 세상을 끝까지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대하고 눈물겨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줄 때 그 엄청난 신뢰감이 형성하는 끈끈한 유대야말로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썩거나 끊어지지 않고 나의 인복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흩어지는 말의 무게를 되찾고 이 위대한 세 번째 원칙을 삶의 뼈대에 깊이 새겨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의 뇌를 거쳐 입술을 통과해 나가는 모든 말의 길목에 매우 엄격하고 깐깐한 세 개의 철문을 단단히 세워두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문 앞에서는 말을 내뱉기 직전 반드시 스스로의 양심을 향해 날카롭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은 과연 100% 진실한가? 단지 사람들의 시선을 끌거나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조금이라도 과장된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았는지, 내 이익을 위해 교묘한 거짓이나 왜곡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오직 있는 그대로의 맑은 사실만을 담백하게 담고 있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마치 수사관처럼 스스로를 검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진실의 문을 통과했다면 이어지는 두 번째 문 앞에서는 잠시 호흡을 멈추고 인간애를 바탕으로 이렇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과연 저 앞에 있는 타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 단지 나의 알량한 지식을 뽐내거나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상대의 길을 죽이려는 목적은 아닌지,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며 쏟아내는 말은 아닌지, 상대방을 나락에서 건져 올리고 상처를 싸매어 격려하는 다정하고 따뜻한 목적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통과하기 어렵고 무거운 세 번째 문 앞에서는 눈을 감고 당신의 인내심을 쥐어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고민하십시오. 이 말은 진실하고 도움이 될지라도 과연 굳이 지금 이 순간에 꼭 내 입 밖으로 내보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말인가? 아무리 그것이 흔들림 없는 진실이고 상대방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훌륭한 조언이라 할지라도 지금 상대방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곁을 지키며 침묵하는 편이 훨씬 더 큰 위안이 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기꺼이,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그 입술의 문을 자물쇠로 굳게 걸어 잠글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이 세계의 무겁고도 엄격한 검문소를 모두 무사히 통과한 진실하고 따뜻하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말들만을 세상 밖으로 조심스럽게 내보내는 혹독한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하십시오. 이 수련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가족들과 둘러앉아도 도무지 할 말이 없어져서 바보가 된 것 같고 분위기가 어색해져 숨이 막히며 입안이 근질거려 당장이라도 수다의 봉인을 해제하고 싶은 맹렬한 유혹에 시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묵묵히 버텨내고 침묵의 감각에 당신의 몸을 완벽하게 적응시킬 때 어느 순간 당신의 혀끝에서 맴도는 언어는 온갖 천박한 불순물이 완벽하게 타서 없어진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영롱한 순금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나긴 침묵의 담금질 끝에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의 말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권위와 깊이가 실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눈부신 날 당신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았을 때 당신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입을 닫고 침묵했을 뿐인데도 당신의 주변에는 의미 없이 술잔을 부딪히며 떠들어대던 가벼운 무리들은 모두 바람처럼 사라지고 오직 당신의 그 진지하고 묵직한 한마디를 온 마음을 다해 경청하기 위해 다가온 정말로 속이 깊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인생의 무게를 아는 보석 같은 진실한 사람들만이 병풍처럼 당신을 든든하게 둘러싸고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찬란했던 청춘이 저물고 인생의 쓸쓸한 가을을 맞이하는 노후의 문턱에서 연락처 목록만 수천 개에 달하는 얄팍하고 텅 빈 관계 100개,
천 개는 모래성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그 가벼운 인연들보다 나의 어설프고 무거운 침묵조차도 오해 없이 사랑으로 완벽하게 번역하고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진짜 인연이 당신의 불안한 노후를, 그리고 당신이 살아내야 할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을 세상 그 어떤 억만금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고 눈부시게 지켜주고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나긴 철학적 사유의 여행을 마치며 오늘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위선과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한 끝없는 고통의 근원을 그 누구보다 가장 차갑고도 예리하게 해부했던 위대한 사상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력을 거울 삼아 자신의 입술을 굳게 닫고 말수를 극도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열렬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인복이 차고 넘치는 삶을 영위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삶의 원칙을 아주 깊고 세밀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첫째, 타인의 경계를 결코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숭고하고도 다정한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친밀함이라는 달콤한 착각에 빠져 상대방의 연약한 가슴에 말이라는 날카로운 가시를 찔러 넣는 폭력을 멈춰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함부로 평가하고 조언하려는 얄팍한 오만함을 당장 내려놓고 상대의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오직 침묵이라는 거대하고 안락한 여백을 제공하여 상대방의 고통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품어내는 그 조용한 다정함이 결국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여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곁에 붙잡아 둔다는 불변의 사실을 깊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둘째, 소란스럽고 요란한 외부 세계의 끊임없는 자극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고독과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거대하고 단단한 내면의 성을 가꾸어내는 경이로운 힘이었습니다. 끝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무리에 끼기 위해 발버둥치며 자신의 영혼을 소모하는 어리석은 짓을 즉시 멈추고 자발적으로 고독의 캄캄한 동굴 속으로 걸어들어가 사색하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통찰했습니다. 타인의 얄팍한 인정이나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에 휩쓸리며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철저한 고독 속에서 내면의 깊은 우물을 맑은 생명수로 가득 채워 스스로 완벽하게 충만해진 사람만이 결핍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타인에게도 호수처럼 편안하고 바위처럼 안정된 위로의 에너지를 조건 없이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그 눈부시게 아름답고도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함께 깨달았습니다. 셋째, 자신이 혀끝으로 내뱉는 단 한마디 말의 엄청난 무게와 파괴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정제된 진심만을 타인에게 온전히 전하려는 강철같이 굳건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단지 침묵의 어색함을 모면하기 위해 혹은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쏟아내는 가볍고 천박한 수다의 유혹을 단호하게 베어버리고 진실한지 도움이 되는지 꼭 필요한지라는 세 개의 가혹한 철문을 완벽하게 통과한 고결한 언어만을 세상에 내놓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가벼운 동전 대신 묵직한 순금의 금화 같은 말만을 구사하며 결코 남의 아픈 비밀을 발설하지 않고 무거운 입술로 끝까지 지켜주는 그 태산 같은 신뢰감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 평생을 함께할 훌륭하고 좋은 인연들을 내 곁에 닻을 내리게 하는 궁극적인 열쇠임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잠시 두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하루를 조용히 되감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도대체 몇 마디의 말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이름 모를 타인들에게 무심코 건네셨습니까? 그리고 그 수백, 수천 개의 단어와 문장들 속에는
과연 여러분의 순수한 진심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존중, 그리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삶의 무게가 온전히 그리고 묵직하게 담겨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침묵이 두려워서, 내가 잊혀질까봐 초조해서, 혹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불안과 알량한 허영심을 그럴싸한 말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겹겹이 싸서 타인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던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텅 빈 영혼을 무언가로 급하게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넘쳐나는 찌꺼기 같은 욕망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정화하기 위해 사람이라는 거울을 마주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목에 핏대를 세우며 타인의 귓가에 끊임없이 소음을 들이붓는 그 폭력적이고 슬픈 짓을 영원히 멈추십시오. 대신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전등을 끄고 가장 조용하고 고요한 침묵의 공간 한가운데에 오롯이 혼자 앉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세상의 소음에 치여 가장 상처받고 웅크려 있는 당신 자신과 먼저 아주 다정하고도 깊은 화해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요란했던 입술이 점차 무거워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을수록 그 빈자리를 채우며 당신의 남은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진실한 인연의 깊이와 넓이는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경이롭게 깊어지고 눈부시게 확장될 것입니다. 말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타인의 얼어붙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이 기적 같고 위대한 삶의 변화. 그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첫걸음을 먼 훗날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그 침착하고 고요한 숨결에서부터 아주 조용히 실천에 옮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그 굳게 담은 입술 위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복의 축복이 소리 없이 그러나 영원히 내려앉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깊고 조용한 철학의 이야기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친 마음 한구석에 작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울림의 파장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 고요한 지혜의 여정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포개어 주십시오.